289페이지는 과세 거래인데요. 요거 나중에 외울 거예요. 세 가지 있어요. 재화의 공급,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화의 수입.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수입은 세금 안 내요. 그래서 재화 그러면 뭐냐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기 있어요 교재에도 파란색에. 재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을 재화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가치. 가치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돈. 그래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유채물, 만질 수 있는 거. 무채물은요, 못 만지는 거. 요런 게 이제 재화가 되는 거고, 용역은 재화가 아닌 것인데 대부분 이거하고 관련이 많아요. 서비스. 네, 일명 몸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용역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용역회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대부분 이제 몸으로 하시는 분들. 인력사무실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알선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용역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참고하시고. 그래서 재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재화가 아니에요. 왜냐면 돈 주고 안 마시잖아요. 재화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냇물도 재화가 아니죠. 돈 주고 돈 안 내니까. 근데 우리가 생수는 재화가 맞습니다. 왜냐면 생수는 돈 주고 사 먹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있냐 없냐, 그게 좀 키포인트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거기 유채물과 무채물 밑에 당구장 표시 좀 볼게요. 당구장 표시면 유채물에는 토지도 포함하지만 토지는 부가가치세 생산 요소로 매매 거래에서는 면세인데 요건 나중에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어음, 수표 등 화폐 대용 증권과 상품권, 주식, 채권 등은 재화로 보지 않는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음이나 수표, 우리 돈 있죠. 돈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돈 쓰잖아요. 그러면 돈에 부가세가 붙는 게 아니고요, 물건에 부가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가격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세금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10,000원짜리 낼 때 11,000원 내야 돼요. 부가세 몇 프로니까요? 10%. 근데 돈에 붙는 게 아니고 그 내가 살려고 하는 물건에 붙는 거예요, 세금은. 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다음 페이지 290페이지 간주공급이라고 있습니다. 간주공급의 별표 3개요. 그래서 보시면 간주공급이 뭐냐면은요, 간주공급을 이제 다른 말로 의제공급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간주하고 의제하고 같은 말인데, 이게 뭐냐면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 주는 걸 이 법률 용어로 간주 또는 의제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는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 공급이에요. 근데 가짜 공급인데 진짜처럼 인정을 해서 뭐를 거두시겠다? 세금을 거두시겠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법을 만들면 미꾸라지처럼 도망다니는 사람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들을 미꾸라지처럼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간주공급, 의제공급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그냥 냅두면은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인 일도 하지만 합법적 안에서 불법적인 것도 솔직히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먹고 살려면은 꼭 합법적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불법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가공급 설명은 다 할 겁니다.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지원. 그 다음에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자가공급에 보시면 면세사업 전용이라고 있어요. 거기 박스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면세는 세금을 안 내요. 뭐를 안 낸다고요? 세금을 안 내요. 이거는 악용할 수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악용을 하는 거냐면은 제가 아까 이거 앞으로 많이 쓸 건데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요. 그럼 이제 어떤 분이 있냐면 이런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살 때는 매입세액을 빼요. 왜냐면 살 때 세금 내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분 면세죠. 면세는 매출세액이 없어요. 0이에요. 네, 그러면 이분 살 때는 매입세액을 빼고 그 다음에 팔 때는 세금을 안 내.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뭐라고요? 국가 입장. 국가 입장에선 그러면 이거 냅두면 플러스 돼요? 마이너스 돼요? 마이너스 되죠. 마이너스 되면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뭐 해보신 분들 계시고 안 해보신 분들 계실 건데 이거 전산세무 때 배워요. 연말정산이라는 거 해요, 안 해요? 하죠.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으시려면 금액에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받은 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부가세도 똑같아요.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돌려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내는 건 없는데 빼는 것만 있어.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그래서 너네 이거 인정 못해. 우리가 빼주는 이유가 뭐냐면 일부분 빼줄 테니까 많이 팔아서 뭐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너네는 내지도 않네. 그래서 이거는 면세로 팔았어도 세금을 내야 돼 라고 법에서 만든 거예요. 왜냐면 이러면 싫잖아요.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세금 안 내. 그러면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런 잘못 다른 방법을 해도 뭐를 내게끔 만든 거예요? 세금을 내게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이건 일반적으로 승용차 얘기하는 겁니다. 화물차는 아니에요. 화물차는 괜찮아요. 우리나라 땅 넓어요? 좁죠. 우리나라 기름 나요? 안 나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승용차를 사랑하지 않아요. 세법에서는 승용차를 없애버리고 싶어. 줄여버리고 싶어. 근데 우리나라 세법이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근데 왜 셀 수가 없냐면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기업 중에 자동차와 관련된 대기업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약에 이걸 세게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려요? 차를 안 타죠. 못 타죠. 안 타는 게 아니고 가격을 확 올려버리면 되니까 세금을 막 한 대 사면 막 3천만 원씩 내래. 사람들 차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근데 그렇게 과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자동차 팔아서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담배세 올랐다 그랬잖아요. 담배세 처음에 올랐을 때 사람들 다 콧방귀 꼈어요. 왜냐면 저만큼 올려갖고 해결이 될까? 혹시나가 역시나 됐잖아요. 초반에는 반짝 영향이 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니까 덜 피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역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과거보다 더 펴요.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세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담배 관련돼서 걷는 세금도 어마무시해요. 근데 이거를 너무 세게 만들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예 소비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담배 한 가게 10만 원이래. 그러면 사람들 소비하는 게 늘어요, 줄어요? 줄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또 세금도 많이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뭔가를 못 해요. 왜냐면 이걸 과하게 했을 경우에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든지 다 좋을 순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승용차 관련돼서는 세금을 더 걷으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건 괜찮아요. 뭐는 괜찮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타이어 파는 회사예요. 타이어 판매 회사인데 이럴 수 있겠죠. 어떨 수 있냐면은 사장님 차가 운전하다가 펑크가 났어. 그러면 사장님 차 교체해 줘야 되겠죠. 타이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사장님 30만 원이요. 라고 얘기해요. 공짜로 갈아줘요. 공짜로 갈아주죠. 그럼 국가에서는 아니야. 너네 이거 돈 주고 갈아준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갈아준 거에 대해서 뭐를 내래요? 세금을 내래요. 원래는 돈 안 냈죠. 그럼 공짜지만 국가에서는 인정을 못 하겠다. 왜냐면 이런 거 인정을 해줘 버리면은 진짜로 바꾸고서 사장님 차량 바꿨는데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탈세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승용차예요. 승용차 관련돼서도 공짜로 바꿔주는 건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그 옆에나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본지점 간의 거래.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뜻 그대로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넘겨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게 본지점 간의 거래예요. 우리 본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대부분 본사에서 물건을 다들 보내주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짜로 줬다. 이거는 인정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백종원 씨가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지금 또 욕먹기 시작했어요. 욕먹을 행동을 하고 계세요. 연돈 관련돼서 강남에다가 뭐 낸다라고 떴어요. 오늘 아침에. 그리고 지금 밑에 댓글 중에 이렇게 쓰신 분들도 많아요. 나 백종원 좋게 봤는데 안 좋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원래 백종원 씨 이렇게 안 좋아해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식당 하는데 내 옆에 백종원 프랜차이즈가 들어왔어. 그럼 나한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다 백종원 씨가 갖고 있는 게 한두 개도 아니잖아요. 27개라 그랬나? 하여튼 20개 넘어요. 근데 저도 몇 군데 가서 먹어봤는데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맵고 짠 거는 좀 좋아하긴 하는데 매운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백종원 씨가 하는 음식들이 대부분 자극적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백종원 씨가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싼 거를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팔자가 주기 때문에 대부분 박리담의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싸게 해갖고 많이 먹어갖고. 근데 요즘 최근에 백종원 씨 거 유튜브 제 알고리즘에 떠서 몇 개 봤는데 요즘엔 또 자기네 회사 홍보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근 영상들이 다 저거예요. 새마을 식당인가? 거기에서 파는 음식 맛있게 먹는 법. 그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전엔 요리만 주로 올리시더니. 결론은 이제 자기도 먹고 사는 거에 이제 조금 근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장사꾼이니까. 그래서 백종원 씨가 TV에 나와서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장사꾼이라 그래요. 자기는 요리사가 아니고. 그래서 지점들이 생기면 아니면 이런 식당들이 생기면은 거기에다가 납품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납품을 할 때 공짜로 줘요? 아니죠. 돈 받고 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공짜로 줬대. 그러면 국가에서는 믿지 않겠다. 너 이거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통 단계에서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공짜로 줬다 그러면은 이거 본사는 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거짓말이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결론은 셋 다 뭐냐면 세금을 안 내려고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정을 못 해주겠다. 왜냐면 이런 거 냅두면은요, 세금 낼 회사들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겠죠. 아니면 원래 100만 원 내야 되는데 70만 원을 낸다던가. 실제 과거에는 많았잖아요. 과거엔 진짜 많았어요. 세금도 덜 냈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안 썼잖아요. 과거에는 100% 다 뭐였어요? 현금이었잖아요. 세금 다 낼 것도 없고. 세무사한테 맡기면은 알아서 수수료 비율 맞춰갖고 세금 신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세무사 사무실 가시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세무사 사무실 가시면은 일반 세무사 말고 공부해서 된 세무사 말고 공무원 출신 세무사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세무사 사무실 가면 책장에
세무서에 있어야 되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꽂혀 있는 게 있어요. 원래 이거는 유출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그놈이니까 빼돌려요. 거기 책자에 뭐가 써 있냐면 업종별로 몇 프로 정도 이익 나면은 괜찮은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괜찮냐면은 국가에서 봤을 때에 세무조사 안 해도 돼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업종은 40%, 그럼 그게 뭐냐면은 40% 정도 이익이 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평균치다. 그런 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원으로 들어갔을 때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런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이번에 매출이 적은 것 같아요. 매출 좀 늘리세요. 아니면은 요번에 매출에 비해서 매입이 적어요. 매입 좀 늘리세요. 이렇게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딴 거 보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책자에 퍼센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퍼센트하고 너무 많이 차이나 그러면 국가에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 쟤네는 많이 남지? 왜 쟤네는 너무 적게 남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렇게 연락이 오면은 지금 비율이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 있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공무원 출신이신 분들이 뭐 책 한 권 빼돌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원래 그거 빼돌리면 안 되는데 옛날부터 빼돌려서 써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고. 왜냐면 저 있던 데에도 그 국세청 출신이었거든요. 그 책자 보면 어느 업종 몇 프로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관예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을 하려면 정관예우가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정관예우 좋잖아요. 그래서 세무사는 조금 변화된 게 아시는 분 계실 건데 과거에는 세무직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넘으면 1차 합격해줬었어요. 1차 면제. 근데 지금은 그게 불법이라고 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줄어들 거예요. 그것도 왕창 줄어들 거예요.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고. 왜냐면 기존 분들은 이제 나이가 많고 세무사 차렸는데 공무원 출신이야. 이런 분들은 1차 면제였거든요. 참고로 실무 많이 하신 분들은 2차 쉬워요. 2차는 예제 적으면 되거든요. 상속세에 대하여 논하시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상속과였어. 그럼 지금까지 겪은 것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정리해갖고 적으면 그게 답이 되는 거니까. 근데 1차는 영어 시험도 봐야 되고 상법도 봐야 되고 되게 많았거든요. 민법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1차가 더 어려웠었죠. 그래서 옛날 분들이 그런 혜택은 좀 여러 가지 받았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혜택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공정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제 많이 따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하나의 혜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진 것들이 꽤 많죠. 예전엔 세무대학이라고도 있었어요. 거기 졸업하면 8급 공무원으로 바로 들어가요. 국가에서 했었던 데인데 이것도 IMF 전후로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진짜 세무대라고 해서 되게 셌어요. 왜냐면 거기 합격만 하면 공무원 되는 거니까 바로 8급 공무원 뭐 그런 데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죠.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은 개인적으로 주는 건데요. 저기 잘 봐두세요. 291페이지에 다 잘 봐두세요. 다. 설명은 다 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개인적 공급에 가해 보시면 사업을 위해서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는 세금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제조회사 같은 데 가시면 직원들 특히 이제 공장 파트, 제조 파트에 들어오시는 분 있으시면은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같은 거 다 사주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저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런 케이스가 한번 있었는데 새로운 이제 제조 생산 파트에 새로운 직원분이 오셨어요. 새로 왔으니까 모시고 가갖고 작업복하고 작업모하고 다 사주래요. 사줬죠. 2주에 그만두겠대요. 이때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됐냐면은 회사 규정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잘못한 거긴 합니다. 회사 규정에 얼마만큼 일하면은 무료 이런 게 써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가운데 껴 있어갖고 위에서는 계속 돈 줄 때 어쨌든 2주 일했으니까 2주 일한 건 줘야 되잖아요. 작업복하고 작업무하고 상금액 빼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2주 동안 일하신 분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다 달라. 나는 거기에다가
작업복, 작업모 다 놓고 왔다. 거기에서 알아서 써라. 그래서 돈 다 주고 뭐 마무리하긴 했는데 그런 규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도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상 일하면은 회사에서 제공이고 그 전에 그만두시면은 실비로 줘야 된다. 뭐 이런 규정들도 있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다 초심은 아니잖아요. 처음에야 하겠지만 며칠 하다 보니까 몇 주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하고 맞는 게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뭐가 맞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회계 배우다가 못하겠대. 이해합니다. 근데 꼭 이 얘기를 하세요. 자기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까지 와요. 무슨 얘기가 여기 뭐까지 오냐면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그런 분 계시면 뭐라고 물어보고 싶냐면 그럼 맞는 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대답 못할걸요? 저도 맞는 게 뭔지 몰라요. 정확하게 나하고 100% 맞는 건 없잖아요. 100% 맞는 거 있어요? 노는 거 이런 거 빼고. 노는 건 누구든지 다 맞아요. 돈만 있으면. 그런 거 빼고 일하는 것 중에서 나하고 완벽하게 맞는 게 과연 있을까? 업종 한번 적어보실래요? 못 적을걸요? 우리나라가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뭐를 해서 뭐가 맞는지 몰라. 그냥 열심히 뭐만 했어요? 공부만 했어. 하라고 하니까. 근데 정작 나이 먹고 나하고 뭐가 맞지? 근데 저는 하나는 있어요, 확실히. 몸으로 쓰는 건 저하고는 안 맞아요. 그건 알아요. 몸으로 쓰는 건 안 맞는다. 그러면 사무실이나 어쨌든 앉아서 하는 일인데 이 앉아서 하는 일에서 뭐가 맞을까? 뭐 게임이야 뭐 다들 좋아하니까 그런 건 일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프로게이머 아닌 이상은. 그럼 그런 거 빼고 나면은 특별히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래머나 아니면 회계 업무 그런 거 하잖아요. 막 뭐 그 뭐냐 체크해 갖고 나하고 맞는 거 이렇게 찾아보면 저는 거의 어쨌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앉아서 하는 거, 컴퓨터로 하는 거 이런 쪽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잘 모르죠 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 오래 안 됐어요. 요즘에 결혼을 안 하니까 이런 것도 생겼어요. 직장 내에서 회사에서 아예 소개팅 같은 거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회사는 직장 내에 미혼 남직원하고 미혼 여직원 있잖아요. 그럼 모아놓고 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막 걸어요. 뭐냐면은 여기서 눈 맞아갖고 결혼하면 내가 축의금으로 100만원 낼게, 500 낼게, 1000만원 낼게 이렇게 걸어요, 진짜로. 왜냐면 워낙에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쓰는 것도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근데 국가가 이런 걸 권장하는 이유는 이제 결혼율을 올려보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3번 잘 나와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10만원 이하. 이건 뭐냐면 좋은 일 있을 때 뭐 결혼을 한다던가 근데 뭐 결혼보다는 일반적으로 명절이라던가 아니면 생일날 이럴 때 회사에 물건으로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회사에 물건으로 줄 때 10만원 이하는 세금 안 내도 돼요. 근데 10만원 넘으면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직원들한테 선물을 자사의 물건으로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10만원 이하라는 거 참고하시고 1년에 10만원이에요. 한 번에 10만원이 아니고. 그래서 10만원이 최근에 한 3번인가 나온 적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증여라는 게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 좀 잘 봐두세요. 견본품. 견본품은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회사에서 물건을 팔려면 견본 보내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야 상대방 회사가 물건을 보고 괜찮네, 별로네 판단해서 물건 사잖아요. 근데 만약에 견본 보내주고 돈 주세요 이러면은 견본품 아예 안 받아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안 걷겠다? 세금 안 걷겠다. 근데 세금 안 걷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견본품 얼마 안 하잖아요, 하나는.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더 많은 물건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작은 돈을 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이 견본품을 이용해서 많이 팔란 얘기예요. 그러면 세금을 뭐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 광고 선전물.
우리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거 있잖아요. 화장품 가게에서 광고 선전물, 그래서 여기 뭐지, 입구에서 호객행위 하잖아요. 지금 오시면 뭐 하나 더 주겠다고. 네, 그런 게 하나의 광고 선전물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국가에서 세금을 안 걷으시겠대요. 왜냐면 그거 하나 더 줌으로 해서 더 많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부수재화인 증정품. 이것도 화장품 가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품 가게에서 물건 샀는데 샘플 많이 주는 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이 주면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더 많이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정품 관련돼서도 세금을 뭐 하겠다? 안 걷겠다. 그래서 우리 마트 같은데, 대형 마트 같은데 가보면은 거기서도 막 증정품 막 붙여서 주잖아요. 네, 그런 거 왜 해요? 하나라도 더 뭐 하려고? 팔려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그 샘플을 이용해서, 샘플 가격이 솔직히 원본품보다는 대부분 저렴하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 마일리지로 물건 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명 포인트 점수. 그것도 세금 안 내요. 왜 그러냐면 포인트 점수도 하나의 호객행위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면은 2% 적립해준대. 근데 저기서 사면은 5% 적립해준대.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5%로 가잖아요. 사람이니까. 왜냐면 조금이라도 나한테 플러스 되는 대로 가죠. 그래서 모든 물건을 다 보너스 점수로 사시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안 하겠다? 과세 안 하겠다. 왜냐면 그런 보너스 점수를 줘야 더 많이 뭐 할 수 있어요?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마트 가면 카트가 뚫려 있잖아요. 그 왜 뚫려 있어요? 거기에 있는 물건 숨쉬라고? 아니죠. 왜 뚫려 있냐면 지나가다가 남의 거 보고 하나라도 더 사라고. 진짜로 그것 때문에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트 가면 저거 없죠. 어디에 뭐 있는지 지도 없죠. 그냥 위에 몇 번에 뭐 있다라고만 써 있죠. 그것도 왜 그런지 알아요? 많이 사돌아 다니시라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하나라도 더 사요, 안 사요? 사죠. 그래서 처음에 마트를 개장할 때 카트에다가 GPS를 단대요. 그래갖고 뭐를 보냐면 이 지역 사람들이 뭐 많이 찾나. 그래서 많이 찾는 건 항상 구석에다 놔요. 저쪽 구석에다가. 거의 끝쪽에다가. 왜냐면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 군데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라도 더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돈을 아끼시려면 정답은 아니지만 일단 신용카드를 잘라요. 진짜로. 돈을 아끼시려면. 현찰로 쓰면 하나라도 덜 사요. 그리고 대형마트 가지 마요. 그냥 인터넷으로 필요한 것만 시켜요. 그러면 세이브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그게 작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쌓이면 커져요. 큰 돈이 있다 그러면 크게 벌 수 있는데 작은 돈으로는 원래 그런 거부터 하나하나씩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는 없어요. 지금 쓰는 것도 와이프 신용카드예요. 전 제 이름으로 된 거라고는 체크카드밖에 없어요. 근데 신용카드 안 만들었었던 이유는 딴 건 아니었고 그냥 그런 게 싫었어요. 가리키는 건 이런 걸 가리키지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없어요. 근데 와이프 거 쓰면서 이제 옛날보다 씀씀이는 커졌죠. 왜냐면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일단 안 나가잖아요. 나중에 통장에서 한 번에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쓰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과거보단 많이 쓰죠. 근데 예전에 현금으로 썼을 때는 들었다 놨다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니까. 그리고 내 호주머니에 돈이 적게 있을 때도 있고 일부러 적게 갖고 다닐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보다 큰 거는 안 살라고. 그렇게 하면은 일부라도 돈이 세이브 돼요. 근데 박명숙 씨가 한 말도 맞아요.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근데 그 티끌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폐업 시의 잔존재화. 이건 안 좋은 겁니다. 폐업했죠. 그러면 폐업하면은 남아있는 물건들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면은 이 남아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뭐를 내셔야 돼요? 네,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뱉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매입세 공제받은 만큼 다시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폐업도 뭐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요? 돈이 있어요. 돈이 일부라도 들어요. 왜냐면 세금도 내야 되고 어쨌든 물건 정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폐업도 그냥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세금 안 낸다는 뜻이에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본다는 얘기는 뭐 안 낸다고요? 세금 안 내요. 이거는 나중에 쪽지 시험으로 외울 거예요. 아까 그 간주 공급도 일부는 외울 겁니다. 그래서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포괄량도.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우리가 세금 내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건 현납이에요. 현금 납부. 근데 물납도 돼요. 이건 뭘로 내는 거예요? 물건으로 내는 거예요. 다른 걸로 내는 게 아니고 물건으로 내는 거. 그런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물납 같은 경우에 물건으로 내는데 왜 이건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보냐면 만약에 내가 세금을 내려고 물건으로 냈어요. 근데 거기에 10%를 더 내래. 그러면 물납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겠죠. 왜냐면 현납하면은 그냥 현금만 내면 되는데 100만 원 내면 되는데 물건 100만 원짜리를 냈더니 10%를 더 내래. 그럼 물납할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물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담보. 담보는 현재 거래가 아닙니다. 이거는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보하면은 제일 많이 보는 게 이거라 그랬죠.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잖아요. 맞죠?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집 관련돼서 대출 받은 걸 못 갚으면 나중에 이 집을 뭐 하는 거예요? 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보라는 거는 현재보다는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 대부분 집 산 사람들이 요거예요.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만약에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TV나 이런 쪽에서 갑자기 경매가 많아졌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못 갚은 거예요. 못 갚으면 경매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경매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돈 빌린 사람들이 뭐를 못 갚았구나. 돈을 못 갚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공매 및 경매. 이거는 강제예요. 강제로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집이 강제로 팔려.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세무서에서 연락 와갖고 10% 더 내놓으래. 그러면 냅둬요, 죽이네 살리네 하러 가야 돼요. 가야죠. 맞죠?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강제로 팔렸는데 거기에다가 10% 더 내래. 그럼 기분 좋을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거는 아예 10%는 안 걷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10% 걷으면은요 문제 발생해요. 싸움 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량도. 포괄의 뜻이 뭐냐면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 넘겨줬으니까 나는 더 이상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아니에요?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럼 사업자가 아니면은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포괄량도는 뭐가 아니에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분계 안 풀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내일까지는 분계 안 풀고 그 다음에 요속도로 나가면은 아마 내일 끝날 거예요. 그래서 내일 무조건 끝나는데 끝나고 1시간이 남을 수도 있고 딱 정확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남으면 무조건 그 다음에 실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실기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의 실기는 평균적으로 이틀이면 끝나요. 지금까지 역대 최고 기록은 3시간? 근데 그 반은 좀 특이 케이스였고 다 400타 쳐요. 야간반이었었는데 진짜 3시간 만에 끝났어요. 남들 6시간에서 8시간에 할 거. 저도 한번 뽑아봤거든요. 어디 쫓아오나 못 쫓아오나 해볼까? 그리고 해봤는데 다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평균은 6시간에서 8시간, 그러니까 이틀 정도 잡고 할 건데 실기 대빵이 쉬워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타자 칠 줄 알죠? 그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실기를 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분계를 못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실기는 분계한 거 그냥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타이핑해서. 근데 프로그램 되게 편해요. 그래서 타이핑해서 옮기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초반에 해주셔야 될 거는 몇 번 설명드렸지만 암기 잘하시고, 암기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 은근 많아요. 근데 이해는 합니다. 잘 안 외워져요. 저도 요즘 저희 꼬맹이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안 외워져요. 네. 그리고 아빠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못해. 안 들어가. 진짜 안 들어가요. 가사가 어렵진 않은데 머릿속에 남지를 않아요. 근데 걔는 또 외웠어요. 무슨 생각 드냐면 내가 이제 바보가 돼가고 있구나. 얘는 똑똑해지고 있는데. 근데 확실히 그건 있더라고요. 이제 안 외워져요. 핸드폰하고 노래방 때문에 뭔가 외울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잘 안 외워져요. 그나마 이거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외워놓은 거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름도 헷갈려요. 그리고 반 끝나면은 이름 잊어먹어요, 솔직히.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만 남냐면 얼굴 형태만 남아요. 얼굴 형태는 잘 안 잊어먹는데 이름은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언젠가부터. 큰일이에요, 이제. 저도 자격증 1년에 하나씩 따야 되는데 앞으로 못 따지 않을까. 네, 남는 게 없어서. 그래서 요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에 쪽지 시험 보고 조금 더 보고 끝낼게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